카드 안 되니까 옆으로 비켜주세요. 다음 분 계산할게요. 점원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죠.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카드 실패 표시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벌 여회장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카드 안 되니까 비키세요. 백화점 푸드코트 계산대 앞이었다고 해요. 점원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어깨가 동시에 움찔하죠.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실패 표시가 먼저 또렷해요.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결제 실패. 두 글자는 짧은데 사람들의 시선은 길게 붙어 있죠. 줄이 움직이다가 딱 거기서 멈춥니다. 멈춘 건 발뿐인데 공기가 먼저 굳어 보였어요. 형은 카드를 내려다봅니다. 카드는 아주 얇고 작죠. 그 작은 물건이 지금 이 자리의 질서를 막고 있었습니다. 형의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려요. 손은 뻗지 않습니다. 지금 손을 뻗는 순간 더 많은 것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종이봉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어요.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히 납니다. 그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한 척하죠. 그게 더 서늘합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어지면 안전하다는 걸 일찍 배운 얼굴이에요. 점원이 다시 말합니다. 다음 분 주문할게요. 말은 다음 손님에게 가 있는데 시선은 아이들 발끝을 훑고 지나가죠. 마치 아이들이 바닥에 얼룩인 것처럼요.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카드만 바라봅니다. 카드 표면에 조명이 반사돼서 눈이 잠깐 아파 보이네요. 형은 눈을 한번 깜빡입니다. 그 한 번이 길게 느껴져요.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쉬죠. 참는 숨이에요. 누군가의 참음이 다른 누군가를 더 밀어냅니다. 트레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도 섞여요. 백화점 스피커는 웃는 목소리로 할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낯설죠. 막내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듭니다. 계산대 위 메뉴판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와요. 치즈가 녹아내리고 김이 오르고 모든 게 충분한 사람을 위해 놓여 있죠. 막내는 자기 손을 봅니다. 손톱 끝이 까맣게 남아 있어요. 그 까만 부분이 오늘따라 크게 보입니다. 형은 조용히 입을 열어봅니다. 다른 카드로. 문장이 끝까지 가지 못하죠. 점원이 고개부터 젓습니다. 고개가 먼저 젓고 말은 뒤늦게 따라와요. 안 돼요. 그 단어가 짧습니다. 짧아서 더 단단하네요. 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습니다. 말을 잇는 순간 구경거리가 될 것을 알았거든요.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데도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른은 없어요? 그 질문은 친절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끝을 재촉하죠. 아이들의 세계에서 어른은 해결이 아니라 심판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형은 잠깐 입술을 깨뭅니다. 입술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그 모습이 더 말을 대신하죠.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섞입니다. 학생들, 줄 좀. 학생이라는 단어가 던져진 뒤 모두가 안도하는 표정입니다. 학생이면 무시해도 된다는 듯이요. 형의 어깨가 더 구부러집니다. 작아지는 동작은 습관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해요. 점원은 카드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카드가 더러운 물건인 것처럼 혹은 이런 카드를 만지면 본인의 격이 내려갈 것처럼요. 그 대신 단말기를 툭툭 두드립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요. 단말기 버튼은 무정하게 잘 눌립니다. 막내가 봉투 안쪽을 더듬습니다. 손끝에 단단한 모서리가 닿아요. 낡은 플라스틱의 모서리죠. 엄마가 항상 넣어두던 카드입니다. 쓰지 않는데도 버리지 않던 카드요. 막내는 그 카드를 만지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괜히 꺼내면 더 창피해질까 봐요. 형은 계산대 아래쪽을 봅니다. 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진열이 이어져요. 정리된 상품들, 매끈한 표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울퉁불퉁한 그림자. 형은 뭔가를 말하려다 다시 삼킵니다. 삼키는 동작만 남죠. 점원이 목소리를 조금 더 올립니다. 안 되니까 비키시라고요. 비키다는 말은 방향을 강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딘가로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되죠. 형은 카드 옆으로 손을 뻗어 카드를 짚습니다. 그 순간 카드가 반쯤 미끄러져 떨어질 뻔합니다. 형의 손이 급하게 그걸 잡아요. 그 급함이 모두에게 들켰다는 게 더 아프죠. 아이들은 계산대 옆으로 비켜섭니다. 앉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한 자리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스치죠. 스치는 어깨들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움직임이에요. 형은 봉투를 열어 현금을 확인합니다. 동전 몇 개가 손바닥에 떨어져요.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작게 납니다. 그 소리가 뭔가를 알리는 종처럼 들리죠. 형은 동전을 주워줍니다. 손에 남는 금속의 차가움이 오래갑니다. 막내가 눈을 깜빡입니다. 눈이 촉촉해지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면 더 큰 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얼굴을 한 아이들이 이 백화점의 밝은 조명 아래에 서 있는 게 어색해요. 점원은 이미 다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트로 하시죠? 웃음이 살짝 섞인 목소리예요. 아이들 쪽에는 그 웃음이 오지 않습니다. 웃음이 선택권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죠. 형은 종이봉투를 다시 정리합니다. 유품이 들어있는 작은 지퍼백이 보입니다. 빨래비누 냄새가 살짝 나는 듯합니다. 엄마 냄새일까요? 형은 지퍼백을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어요. 밖으로 나오면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막내가 낮게 말합니다. 엄마 카드 왜 막혔어? 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말이 너무 무거워요. 모르면서도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만 느껴집니다. 형은 대답 대신 주변을 봅니다. 사람들 얼굴은 바쁘고 시선은 얇고 관심은 짧아요. 그때 누군가가 아이들을 스쳐 지나가다 멈춥니다. 하이힐 소리가 일정하게 다가오죠.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그 발걸음을 먼저 알아보는 듯해요. 그걸 회장님 오셨다고 부르는 직원의 작은 속삭임이 따라옵니다. 속삭임인데도 이상하게 전체가 들은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네요. 아이들은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형은 카드 뒷면을 무심코 뒤집습니다. 서명이 보이죠. 엄마 이름이 짧게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을 누가 읽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름도 가격표처럼 취급되니까요. 형은 다시 카드를 앞면으로 돌립니다. 돌리는 손동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절박해 보이죠. 점원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직 안 가세요? 형은 고개를 숙입니다. 막내는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쥡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발을 옮깁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유난히 크게 느껴져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며 아이들은 더 작아집니다. 푸드코트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형은 잠깐 뒤를 돌아봅니다. 계산대는 이미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아이들이 있었던 자리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비어 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군요. 아이들은 유리 난간 옆에 섭니다. 난간 너머로 1층 로비가 내려다 보입니다. 아래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서 있고 그 앞에서 직원들이 각도를 맞춰 인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 장면을 의미로 묵지 못합니다. 아직은요. 형은 카드와 지퍼백을 다시 품 안에 넣습니다. 막내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칩니다. 훔치고 나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표정을 정리하죠. 아이들은 다시 걸으려 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게 늘 그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로비 쪽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봅니다. 올려다보는 시선이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이들 쪽이었어요. 그 여자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숨을 죽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방금 무시당한 이 장면이 곧 누군가의 시간과 이름을 흔들게 될 줄을요. 이 아이들이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그 여자의 눈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푸드코트 가장자리에서 바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건 아니었죠. 몸은 서 있는데 시선과 귀는 계속해서 주변을 훑고 있었어요. 마치 이 공간에서 허락된 위치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난간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1층 로비는 다른 세상 같더군요. 바닥은 유난히 반짝이고 천장은 높아서 소리가 가볍게 퍼집니다. 사람들은 빠르지 않은데도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속도보다 간격이 중요해 보였죠. 형은 로비를 내려다보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발을 봅니다. 신발 앞코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모양인데 이 공간에서는 괜히 크게 느껴지더군요. 형은 발을 조금 안쪽으로 모읍니다.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는 동작인 셈이었죠. 막내는 난간에 손을 올렸다가 곧바로 뗍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요. 막내는 손을 옷에 문지릅니다. 옷감이 얇아서 체온이 금세 빠져나가죠. 그 얇음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누군가를 중심으로 동선이 정리되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며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장면이 설명 없이 반복되니까요. 중심이 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비켜나는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형은 종이봉투 안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퍼백 안에서 카드와 유품이 서로 닿아 있습니다. 유품은 크지 않지만 손에 쥐면 묘하게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형은 그 무게를 손바닥으로 가늠합니다. 쉽게 놓이지 않는 감각입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스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쳤다가 바로 위로 올라가죠. 아이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 위쪽 어딘가를 보는 시선입니다. 그 높이가 이 공간의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끔한 옷차림, 일정한 표정, 비슷한 걸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들었죠. 막내가 아주 작게 묻습니다. 우리 내려가요? 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로비 쪽을 다시 봅니다. 검은 세단 옆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장 소매가 가지런히 정리되고 허리가 동시에 숙여지더군요. 누군가에게 맞춰진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얼굴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만큼은 분명해요. 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야 여자가 움직입니다. 형은 이유 없이 고개를 조금 숙입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유를 몰라도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이 공간에서의 서열을 아이들은 말없이 배워왔습니다. 막내는 여자를 보다가 형을 봅니다. 형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게 보이죠. 막내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괜히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요. 대신 바닥 타일을 봅니다. 흠집 하나 없이 반듯합니다. 2층 쪽에서 직원 하나가 다가옵니다. 푸드코트 직원과는 다른 복장입니다. 명찰도 다르고 걸음에도 여유가 있죠. 직원은 아이들 앞에서 멈춥니다. 거리 조절이 정확합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요. 말투는 공손합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죠.
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막내는 한 박자 늦게 따라합니다. 직원은 추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라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난간에서 물러납니다. 이번에는 누가 밀지 않았는데도요. 형은 이동하면서 계속 주변을 살핍니다. 어디에서야 덜 튀는지, 어디가 가장 얇은 자리인지 찾고 있습니다. 푸드코트 바깥 복도는 조명이 조금 어둡습니다. 사람도 적죠? 아이들은 그제야 숨을 조금 크게 쉽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느끼는 셈이었죠. 형은 벽에 붙어 서서 봉투를 다시 엽니다. 카드를 꺼내려다 멈춥니다. 아까 계산대에서의 장면이 겹쳐 떠오르죠. 카드를 드는 순간 다시 판단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막내는 벽에 걸린 안내도를 봅니다. 화살표가 많습니다. 갈 곳이 많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막내는 반대로 느낍니다. 갈 수 없는 길이 더 많아 보이더군요. 형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셉니다. 숫자는 늘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 허락된 선택지는 이 숫자만큼입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 둘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고 아무 말 없이 지나치죠. 말을 걸지 않는 것도 판단이라는 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하이힐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리듬이 일정합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지죠. 복도의 공기가 조금 더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형은 본능적으로 막내 앞에 섭니다. 막내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좁아집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인 셈이었죠. 여자의 발걸음이 가까워집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시선이 낮아지더군요. 아이들은 그 변화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짐작합니다. 여자는 복도 초입에서 잠시 멈춥니다. 아이들 쪽을 정확히 봅니다. 시선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머뭅니다. 그 머무름이 지금까지 아이들이 받아온 시선과는 다릅니다. 형은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막내는 숨을 죽입니다. 아무 말도 없는데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둡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아이들 곁을 지나치며 아주 잠깐 발걸음이 느려지더군요. 아이들은 그 느려짐의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낍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을 규정하던 기준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것을요. 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다시 꼭 쥡니다. 이 복도에서 아이들의 겉모습은 여전히 판단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아주 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복도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엘리베이터 앞은 늘 애매한 공간이죠. 기다리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이 섞이고 누가 먼저인지 말로 정해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그 애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끝으로 밀려납니다. 형은 버튼 앞에 서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위치가 이곳에서는 발언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막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려다 멈춥니다. 형의 팔꿈치가 아주 살짝 막내를 건드립니다. 말은 없지만 충분한 신호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안은 이미 절반 이상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봅니다. 정확히는 한 번 보고 판단을 끝내죠. 시선은 내려왔다가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그 시선을 통과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희도 타도 될까요? 말은 공손합니다.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죠.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봅니다. 아무도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힙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남겨집니다. 남겨졌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선명하더군요.
거절이 없으면 항의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숫자가 전광판에서 하나씩 줄어듭니다. 불이 꺼질 때마다 막내의 시선도 같이 내려갑니다. 막내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꺼질 수 있겠구나 하고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가 앞에 섭니다. 아이들은 그 뒤에 섭니다. 줄의 끝이죠. 끝이라는 자리는 이곳에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립니다. 중년 부부가 먼저 탑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형은 다시 입을 엽니다. 저희도 같이. 말은 또 끝나지 못합니다. 부부 중 여자가 형을 봅니다. 아주 잠깐 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립니다. 그 사이 문은 닫힙니다. 막내의 손이 형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붙잡는 힘이 조금 강합니다. 형은 그 손을 떼지 않습니다. 떼는 순간 이 공간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직원이 다가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 직원입니다. 직원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습니다. 시선이 빠릅니다. 빠른데도 필요한 정보는 다 담아갑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계단 이용하셔야겠어요. 말투는 친절합니다. 그래서 더 확정적이죠. 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막내는 계단 쪽을 올려다봅니다. 계단 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은 계단으로 향합니다. 계단은 조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 층은 밝고 한 층은 유난히 어둡습니다. 발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은 이곳에서 늘 크게 들리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아이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몸을 살짝 틀어 지나갑니다. 길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접촉을 피하는 움직임이더군요. 막내의 숨이 점점 가빠집니다. 형은 그걸 듣고 속도를 늦춥니다. 속도를 늦추면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도 막내의 호흡이 먼저입니다. 형의 걸음은 늘 그렇게 조정됩니다. 중간 층참에서 잠시 멈춥니다. 벽에 붙어 섭니다. 벽은 차갑습니다. 막내는 벽에 등을 대지 않습니다. 차가움이 오래 남을까 봐요. 형은 봉투를 다시 엽니다. 지퍼백 안에서 유품들이 서로 닿습니다. 소리는 작습니다. 그런데 형의 귀에는 크게 울리죠.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이 물건들이 이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말합니다. 우리 그냥 나갈까요? 형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간다는 선택이 도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남는 것도 계속 밀려나는 일의 반복이죠. 계단을 내려와 다시 1층으로 향합니다. 1층 출입구 근처는 더 붐빕니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립니다. 아이들은 그 흐름에 끼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섞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부딪힙니다. 가방이 아이들의 팔을 스칩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조심 좀 하세요. 말은 짧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정확히 날아옵니다. 형은 바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너무 빠릅니다. 빠르다는 게 문제일 정도로요. 막내는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사과하는 속도가 이 공간에서 살아남는 방법인 셈이었죠. 출입구 앞에서 다시 멈춥니다. 보안 요원이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보안 요원의 손이 살짝 올라갑니다. 가방 좀 볼게요. 말은 담담합니다. 형은 봉투를 내밉니다. 보안 요원은 봉투를 열어봅니다. 지퍼백, 낡은 카드, 작은 물건들, 유품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안 요원의 눈이 잠깐 멈춥니다. 의심과 계산이 섞인 눈빛입니다. 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봉투를 돌려줍니다. 다음엔 조심하세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입니다.
막내는 길게 숨을 내쉽니다. 출입문이 바로 앞입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생들, 아이들은 동시에 돌아봅니다. 이번에는 매장 직원입니다. 직원은 아이들 손에 들린 봉투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까 드신 거 계산 안 하셨어요? 형의 손이 굳습니다. 막내의 눈이 커집니다. 봉투 안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이미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죠. 형이 말합니다. 결제가 안 돼서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중심에 섭니다. 이번에도 이유는 같습니다. 카드가 막혔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의심으로 만듭니다. 그때 멀리서 한 시선이 이쪽을 향합니다. 아까 로비에서 보았던 그 여자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아이들을 봅니다. 시선이 멈춥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던 무시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건 느낍니다. 계속 밀려나기만 하던 흐름이 이제는 어딘가에서 멈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 멈춤이 다음 장면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매장 앞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상황이 멈춘 건 아니죠.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둥글게 서 있습니다. 시선이 모이면 말은 자연히 줄어드는 법입니다. 매장 직원은 봉투를 다시 봅니다. 봉투 안을 훑는 눈이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확인보다는 계산에 가깝죠.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추는 게 유리한지 따지는 눈빛입니다. 이거요. 직원이 봉투 안쪽을 가리킵니다. 지퍼백 하나가 살짝 드러나 있습니다. 막내가 반사적으로 봉투를 끌어당깁니다. 그 동작이 너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반응하더군요. 형은 막내의 손을 살짝 누릅니다. 누르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버티는 게 낫다는 신호였죠. 직원이 다시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목소리는 낮습니다. 낮아서 더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죠. 보안 요원이 한 발 다가옵니다. 조금 전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멀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바로 앞에 섭니다. 공기가 더 단단해집니다. 형은 봉투를 다시 엽니다. 지퍼백이 완전히 보입니다. 안에는 낡은 카드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종이는 접혀 있고 가장자리가 많이 달아있더군요. 막내는 숨을 삼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그 동작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순간에 숨쉬는 법부터 다시 배웁니다. 직원이 종이를 집어 들려다 멈춥니다. 보안 요원의 시선을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나서야 종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종이 위에는 글자가 있습니다.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이름 하나. 그 이름에서 직원의 눈이 잠깐 멈춥니다. 형은 그 정지를 봅니다. 정지는 늘 의미를 품고 있죠. 형은 말없이 그 종이를 바라봅니다. 그 이름은 익숙합니다. 엄마의 이름입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이거 보호자 분 거예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공간에 떨어집니다. 아이들 머리 위에서 맴돕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엄마요. 대사는 짧습니다. 짧아서 더 많은 걸 남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공백이 생깁니다. 직원은 종이를 다시 내려다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읽을수록 책임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멈춥니다. 멈춘 채로 보안 요원을 봅니다. 보안 요원이 말합니다. 이건 여기랑 상관없는 물건이네요. 상관없다는 말은 편리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에 아이들의 어깨가 더 굳습니다.
상관없다는 말이 이 공간에서 가장 멀리 밀어내는 표현이었거든요. 막내가 입을 엽니다. 엄마가 여기 카드. 말은 중간에서 멈춥니다. 형이 다시 막내의 손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요. 더 말하면 이야기가 아니라 설명이 될 것 같았죠. 직원은 카드에 시선을 옮깁니다. 카드는 낡아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분명합니다. 이 백화점의 오래된 VIP 카드죠. 지금은 쓰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직원의 눈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그 흔들림을 보안 요원도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눈빛 교환이 오갑니다. 말은 없지만 계산은 진행됩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이 카드 지금은 사용 안 돼요. 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시선은 카드에 고정됩니다. 막힌 카드가 아니라 왜 남아 있었는지를 묻는 눈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VIP 카드 아니야?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속삭임은 늘 가장 멀리 퍼지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직원은 급히 말을 잇습니다. 예전에 쓰던 거예요. 예전이라는 단어가 상황을 덮습니다. 과거로 밀어넣으면 지금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느낍니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요. 카드도, 종이도, 엄마의 이름도 모두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사람들 사이로 한 걸음 들어옵니다. 발걸음 소리가 다릅니다. 주저함이 없고 속도가 일정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엽니다. 아이들은 그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입니다. 여자가 서 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보았던 그 사람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종이와 카드를 정확히 봅니다. 여자의 시선이 카드에 머뭅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음 속에서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멈춥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지적하지도 않죠. 다만 카드와 종이를 차례로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봅니다. 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상하게도 느끼고 있습니다. 막내는 숨을 죽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약간 기울입니다. 그 동작이 아주 작아서 보지 않으면 놓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그걸 봅니다. 보안 요원도 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이건 제가 볼게요. 목소리는 낮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결정이죠. 그 한 문장으로 지금까지의 판단들이 잠시 멈춥니다. 직원은 바로 종이를 내밉니다. 보안 요원은 한 발 물러섭니다.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반복되던 무시가 처음으로 멈췄다는 것만 느낍니다. 여자는 종이를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접습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을 봅니다. 서명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자의 시선이 그 이름에 닿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멈춥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 정지는 이전과 다릅니다. 아이들은 그 정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증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이 불완전한 종이와 카드가 이제 누군가의 기억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만 공기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멈췄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요. 발걸음이 끊기고 대화가 줄고 주변의 소음이 한 겹씩 얇아집니다. 아이들 앞에 만들어진 원이 조금 더 단단해지더군요. 여자는 종이를 접은 채 손에 들고 있습니다. 펼치지도 감추지도 않습니다. 그 애매한 상태가 오히려 더 많은 시선을 붙잡죠. 사람들은 종이를 보지 않습니다. 여자의 손과 손끝을 봅니다. 직원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 오해라서요.
말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자의 손이 아주 작게 올라갑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만 움직입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말의 흐름이 끊깁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제동이었죠.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을 보던 시선이 이제는 여자의 얼굴로 옮겨갑니다. 기다림의 방향이 바뀐 셈이었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낮춥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봅니다. 한 번에 보지 않습니다. 형을 먼저 봅니다. 굳어있는 어깨와 말을 삼킨 입술을 봅니다. 그 다음 막내를 봅니다. 봉투를 움켜쥔 손과 손가락 끝에 긴장을 봅니다. 보안 요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회장님, 이쪽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자는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둔 시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말합니다. 정리요?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하겠다는 건지, 누구를 정리하겠다는 건지요. 보안 요원의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형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요. 하지만 그 숨이 이 자리에서 유일한 개인의 움직임처럼 느껴집니다. 막내는 여자를 올려다봅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다림에 가깝죠. 무엇을 할지 지켜보는 시선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상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믿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직원이 다시 끼어듭니다. 아까 계산이 안 된 부분은 여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요. 고개가 좌우로 움직이는 각도가 명확합니다. 그 한 번으로 계산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습니다. 낮은데도 또렷합니다. 주변 소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죠.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아끼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여자는 손에 쥔 종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펼치지는 않습니다. 이건 증거를 내미는 동작이 아닙니다. 존재를 확인시키는 정도죠.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름, 여자는 종이를 보지 않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종이에 쏠립니다. 이름 하나가 공간을 묶어버립니다. 형의 어깨가 더 굳습니다. 막내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봉투가 다시 구겨집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언급되는 건 처음이었죠. 직원은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어색한 웃음입니다. 예전에 쓰던 카드라서요. 지금은 다 정리된 거라. 여자는 웃지 않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이 더 많은 걸 요구하죠. 여자는 한 발 다가섭니다. 아이들과의 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정리됐다는 건 없어졌다는 뜻인가요?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여자의 시선이 직원의 눈을 고정합니다. 직원은 시선을 피합니다. 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집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소리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는 긴장입니다. 보안 요원이 다시 나섭니다. 회장님, 이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여자는 이번에 글을 봅니다. 아주 짧게요. 짧지만 분명합니다. 그 시선 하나로 보안 요원의 말은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이 자리가 더 이상 자신들이 밀려나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쫓겨날 위치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막내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간에서는 또렷합니다. 엄마 카드예요. 아이의 말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꿉니다. 여자는 막내를 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짧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막내의 얼굴이 흔들립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 처음으로 아이들 편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직원이 다급해집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여자는 손을 내립니다. 이번 동작은 제지가 아닙니다. 결론을 향한 준비처럼 보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공개된 자리죠. 여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이 자리가 이미 공개적 충돌의 무대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직원과 아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여자의 선택이 됩니다. 여자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카드는 아이들 손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 선택이 말보다 많은 걸 남깁니다. 사람들은 숨을 고릅니다. 다음 장면이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공개적 충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 정해졌을 뿐입니다. 여자가 자리를 옮깁니다. 아이들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반걸음 옆으로 이동하죠. 그 미묘한 위치 변화가 공간의 중심을 바꿉니다. 아이들이 중심에 남고 여자는 그 옆에 섭니다. 사람들은 그 배치를 보고 잠시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 이 공간에서 중심은 늘 정해져 있었죠. 돈을 가진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 말을 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자는 아이들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이미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지더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위치는 말보다 더 정확한 언어니까요. 여자는 가방을 엽니다. 아주 천천히 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방으로 쏠립니다.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된 수첩입니다. 모서리가 달아있고 표지는 여러 번 닫혔다 열린 흔적이 남아있죠. 여자는 수첩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고만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회장님, 그건... 여자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건 제 기록이에요. 기록이라는 단어가 공기에 걸립니다. 사람들은 그 단어를 각자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사업 기록일 수도 있고, 의료 기록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메모일 수도 있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여자는 수첩을 아이들 쪽으로 조금 기울입니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보여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 장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카드가 막힌 날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카드로 이동합니다. 막힌 카드. 지금까지는 가난의 상징처럼 취급되던 물건입니다. 무시의 이유였고 의심의 출발점이었죠. 그날은 여자는 말을 잠시 멈춥니다. 멈추는 시간도 계산된 듯 보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던 날이에요. 병원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아까 종이에 적혀 있던 그 병원 이름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오릅니다. 연결이 시작됩니다.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합니다. 그건 예전 기록일 수도. 여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요. 천천히 젓는 고개는 부정이 아니라 정정에 가깝습니다. 예전이 아니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집니다. 날짜가 겹친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를 의미하니까요. 형의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엄마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기억이 스칩니다. 카드가 막혔다고 했던 날, 병원이라는 말이 없었던 이유, 그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막내는 여자를 봅니다. 눈을 크게 뜨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만히 봅니다.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하려는 얼굴입니다. 여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마주합니다. 내 엄마는 여자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계산된 발언이죠.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이라는 말이 공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전제는 이랬습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엄마는 사라졌고 카드는 막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말은 그 전제를 뒤집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요청이었다는 것. 버려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안 요원이 다시 나섭니다. 회장님, 그건 내부. 여자는 이번에도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손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이제 내부 얘기가 아니에요. 공개적 충돌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건 아이들과 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개인의 과거와 아이들의 현재가 맞닿는 지점입니다. 여자는 수첩을 넘깁니다. 딱 한 장만 넘깁니다.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납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은 없었죠. 여자는 말합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다시 긴장합니다. 이야기는 결국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지워졌던 이름, 불리지 않았던 이름, 카드에만 남아있던 이름 말입니다. 여자는 수첩을 덮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버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형의 숨이 멈춥니다. 막내의 손이 떨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믿어왔던 전제가 이 문장 하나로 흔들립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봅니다. 내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남습니다. 그 단어는 희망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사실에 가깝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억측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소리입니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 거죠. 여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카드와 봉투를 차례로 봅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그 말로 시청자가 믿고 있던 전제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이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카드는 무능의 상징이 아니었죠. 그리고 여자는 우연히 개입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요. 공개적 충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혼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지도 누가 잘못했는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음 막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공기가 먼저 흔들립니다. 소음이 커진다기보다 방향이 없어지죠. 누군가는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움직입니다.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멈춘다는 선택이 지금은 가장 큰 움직임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그 침묵을 채우려다 실패합니다. 채우지 못한 말들이 공중에 남습니다. 형은 카드가 든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바닥이 뜨겁습니다. 방금까지 차갑던 감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카드의 표면을 엄지로 문지릅니다. 문지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데도요. 막내는 여자를 봅니다. 아까보다 더 오래 봅니다. 표정을 읽으려 하지만 읽히지 않습니다. 읽히지 않는 얼굴 앞에서는 사람이 더 불안해지죠. 직원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다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상황이 매뉴얼에서 벗어났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고 있죠. 보안 요원은 발을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발을 내디뎠다가 다시 물립니다. 앞으로 나서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망설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아까 그 병원, 카드 날짜가, 문장들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을 말하는 순간 책임이 생길 것 같아서요.
여자는 그 웅성거림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듣고 있죠.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입니다. 그 동작이 의미를 바꾸지는 않지만 공기를 더 팽팽하게 만듭니다. 형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이전과 다릅니다. 연민과 호기심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처럼 노골적인 무시는 아닙니다. 그게 더 복잡합니다. 막내는 봉투를 열었다 닫습니다. 열어도 확인할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봉투 속 지퍼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립니다. 막내는 봉투를 다시 끌어안습니다. 직원이 말하려다 멈춥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입술만 움직입니다. 말을 선택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쏠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묻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묻는 사람도 답을 들을 사람도 정해지지 않은 질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답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답하면 모든 시선이 다시 여자로 돌아옵니다. 그걸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유지합니다. 형은 여자를 봅니다. 기대가 생겼다가 스스로 그 기대를 누릅니다. 기대하면 상처가 커진다는 걸 이미 배웠거든요. 막내는 형을 봅니다. 형의 표정을 읽으려 합니다. 형의 얼굴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게 더 불안합니다. 보통 형은 계산을 했으니까요. 보안 요원이 무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그 실패가 이 상황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에도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려다 멈춥니다. 양보하는 동작이 오히려 더 시선을 끌까 봐서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과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충돌합니다. 여자는 가방을 닫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지퍼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많은 의미를 담습니다. 이제 더 꺼낼 것은 없다는 신호처럼 보이죠. 형은 카드 뒷면을 다시 봅니다. 서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엄마의 글씨가 떠오릅니다. 그 글씨를 쓸 때의 손을 떠올리려다 멈춥니다. 떠올리는 순간 지금의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막내는 갑자기 묻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있어요?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아이의 질문은 늘 핵심을 찌르죠. 여자는 그 질문을 듣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멈춥니다. 멈춤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직원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회장님, 일단 이쪽으로. 여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직원을 봅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바뀝니다. 단호함과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확정적입니다. 직원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원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모두가 이 장면의 끝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형은 막내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위로의 동작이 아닙니다. 붙잡는 동작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자는 신호입니다. 막내는 그 손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울지 않습니다. 울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아이의 판단치고는 지나치게 어른스럽습니다. 여자는 다시 아이들을 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오래 두면 무언가를 약속하게 될 것 같아서요. 여자는 아직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진짜면 큰일인데 말은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큰일이라는 말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안 요원이 자리 배치를 다시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밀어낼 수도 더 모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최선인 순간도 있습니다. 형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지금의 혼란이 단순히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요. 이 혼란은 뭔가가 바뀌기 직전의 상태라는 걸요. 막내는 다시 봉투를 꼭 쥡니다. 봉투가 구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구김이 오늘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 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깊게 숨을 쉽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 호흡이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구도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혼란은 피할 수 없는 단계였다는 점이죠.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다음 선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집니다. 완전히 흩어지는 건 아니고요. 원의 형태가 흐트러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중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자는 아이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아이들과 거리를 유지한 채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그 거리 자체가 하나의 신호처럼 보이더군요. 이 기록 확인 가능하죠? 여자의 질문은 특정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듣습니다. 직원이 먼저 반응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춥니다. 확답을 주기엔 상황이 애매하다는 얼굴입니다. 병원 쪽 기록은요. 여자가 말을 덧붙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병원을 말합니다. 아까 흘러나왔던 단어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대상처럼 말이죠. 직원은 보안 요원을 봅니다. 보안 요원은 다시 상급자를 봅니다. 시선이 위로만 오르내립니다. 아무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정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형은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대화의 내용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느껴집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이들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막내는 봉투에서 지퍼백을 꺼냈다 넣습니다. 꺼내 보여달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막내는 준비합니다. 언젠가 꺼내야 할 순간이 올 것 같아서요. 여자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방 안에서 작은 카드 지갑을 꺼냅니다. 카드 지갑은 닳아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았다는 흔적이 역설적으로 분명하죠. 여자는 카드 지갑을 열어 안쪽을 봅니다. 그 안에는 카드 한 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카드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색도 테두리도 같습니다. 다만 상태는 조금 더 낡아 보이더군요. 여자는 그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을 확인하고 다시 닫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카드가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카드와 겹쳐 보입니다. 같은 종류의 카드가 두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아직 의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기록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즉각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눈앞의 장면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모든 걸 넘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자의 태도가 그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보안 요원이 한 발 옆으로 물러납니다.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아이들 주변의 압박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형은 그 변화를 몸으로 느낍니다.
어깨에 걸려있던 힘이 조금 빠집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막내는 여자를 다시 봅니다. 아까보다 덜 낯설게 보입니다. 친근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죠. 여자는 직원에게 종이를 다시 건넵니다. 아까 접어두었던 그 종이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으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직원은 종이를 받아들고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종이를 읽는 동안 직원의 표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놀람도 부정도 아닙니다. 확인에 가까운 얼굴입니다. 뭔가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표정이죠. 형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표정은 말보다 빠릅니다. 특히 진실과 가까워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형의 손에 힘이 다시 들어갑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각자 다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느낀 사람도 있고 이 장면에 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은 더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여자는 아이들 쪽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말을 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연결이 확정될 것 같아서요. 대신 여자는 봉투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말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죠. 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묻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유품 하나하나가 이제는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공적인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요. 막내는 봉투를 다시 꼭 쥡니다.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죠. 그 차이가 막내의 표정에 드러납니다. 직원이 종이를 내려놓고 말합니다. 연결은 됩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끊어진 줄이 아니라는 의미죠.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주 짧게요. 감사도 안도도 아닙니다. 확인했다는 몸짓에 가깝습니다. 형은 그 장면을 보며 생각합니다. 엄마의 이름이 처음으로 하나의 선 위에 놓였다는 걸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흩어진 기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내는 묻지 않습니다. 아직은 묻는 게 빠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지금은 연결을 지켜보는 시간이죠. 여자는 다시 가방을 닫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닫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급하지 않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공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몰아붙이는 긴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어지는 긴장입니다.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죠.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아직 누구도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완전히 비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구경꾼의 밀도는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남아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는 마주 서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주보고 서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비껴난 각도입니다. 서로를 정면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리죠. 그 거리 덕분에 아직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은 여자의 얼굴을 봅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익숙해진 것도 아니죠. 낯섦과 익숙함 사이에 멈춰 있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형보다 한 발 뒤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서지도 완전히 숨지도 않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막내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고 싶고 두렵고 놓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자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방향이 정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자는 숨을 고릅니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요. 호흡이 길어질수록
이 자리가 단순한 확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형은 카드가 든 손을 내려다봅니다. 카드의 표면이 달아 있습니다. 그 다름이 이상하게 선명합니다. 엄마가 이 카드를 꺼내 들 때의 손을 떠올리려다 멈춥니다. 떠올리는 순간 이 대면을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여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해요. 짧은 문장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사과의 이유도 범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무겁습니다. 형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준비도 거부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죠. 막내는 여자를 봅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막내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동시에 던집니다. 사라진 이유 같기도 하고 기다림의 이유 같기도 합니다. 여자는 말을 잇지 않습니다. 이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이 대면을 더 팽팽하게 만듭니다. 설명이 없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형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집니다. 그 숨이 끝나갈 즈음 형이 입을 엽니다. 왜요? 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한 단어 안에는 오랜 시간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인지요. 여자는 그 질문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바닥을 봅니다. 바닥 타일의 선이 눈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 선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다가 다시 아이들을 봅니다. 도망친 건 아니에요. 여자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변명과는 조금 다릅니다. 확인에 가깝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형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도망이 아니었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망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혼자였으니까요. 막내가 묻습니다. 그럼 왜 안 왔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음 직전은 아닙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소리입니다. 그 애씀 자체가 이 대면의 성격을 바꿉니다. 여자는 막내를 봅니다. 이번에는 아주 오래 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 시선 안에서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변합니다. 기다렸어요. 여자의 대답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형은 즉시 반문하지 않습니다. 반문하면 이 감정이 더 엉킬 것 같아서요. 대신 카드의 모서리를 다시 만집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지금을 붙잡으려 합니다. 막내는 기다림이라는 말을 곱씹습니다. 기다림이란 말이 자신들이 겪은 시간과 맞지 않습니다. 기다린 사람과 기다림을 모른 채 버틴 사람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습니다. 여자는 그 간극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래서 말을 덧붙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이 말이 나오자 형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지죠. 그 허락이 형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형은 고개를 듭니다. 여자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봅니다. 이전까지는 피하지 않았을 뿐 정면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하려고요? 형의 말에는 공격이 없습니다. 대신 경계가 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방어입니다. 여자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은 준비해온 답이 지금은 맞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길어집니다. 형은 그 침묵을 견딥니다. 막내는 그 침묵이 끝나길 기다립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가슴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이 상황에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형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전과 다른 국면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아이들은 항상 즉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습니다. 대신 봉투를 다시 꼭 쥡니다. 지금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여자는 한 발 물러섭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다가오는 대신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이 대면을 완성합니다. 아이들은 여자를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면은 끝났지만 관계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조금 풀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형은 막내를 봅니다. 막내도 형을 봅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와는 다른 침묵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마주할지가 남았습니다. 여자는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고 의자 옆에 조심스럽게 둡니다. 서둘러 떠날 생각이 없다는 표시처럼 보이죠. 형은 그 동작을 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신호를 읽습니다. 선택은 늘 작게 시작된다는 걸 형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는다는 선택도 지금은 분명한 결단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까와는 다른 속도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걸 확인합니다. 남아있는 건 직원 몇 명과 정리되지 않은 공기뿐입니다. 여자는 보안 요원을 봅니다. 보안 요원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칩니다. 여자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나가라는 뜻도 머물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은 개입하지 말라는 선택이죠. 보안 요원은 물러섭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입니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심에서는 벗어납니다. 형은 그 장면을 보고 자신도 한 걸음 옮깁니다. 여자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막내 쪽으로 조금 더 붙습니다. 지금의 결단은 누군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쪽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막내는 형의 움직임을 느끼고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말은 없지만 서로의 선택을 확인한 셈이었죠. 여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앉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급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택입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여자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형은 여자의 손을 봅니다. 그 손이 비어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막내는 주변을 살핍니다. 직원들이 멀찍이 떨어져 서 있습니다. 대화를 엿듣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 거리도 여자가 만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 이후에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말을 보태지 않는 것도 결단의 방식입니다. 형은 잠시 망설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망설임이 아니라 결정을 유예할지 말지를 고르는 망설임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형은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봉투 안에는 여전히 유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에게는 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믿을지, 어디서 멈출지 말입니다. 형은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여자의 가방 옆은 아닙니다. 아이들 발치 쪽입니다. 자기들 쪽에 두겠다는 선택이죠.
막내는 그 동작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한 듯한 얼굴입니다. 형의 선택이 항상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여자는 그 봉투를 봅니다. 보려는 시선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습니다. 뻗지 않는다는 선택이 지금은 가장 큰 신뢰처럼 보입니다. 형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출입구 쪽을 향해 몸을 틉니다. 완전히 나가려는 동작은 아닙니다.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택입니다. 막내는 형을 따라 움직입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빠르지 않습니다. 여자를 의식적으로 등지지도 않습니다. 등지지 않음과 머무르지 않음 사이의 균형입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결단의 핵심입니다. 형과 막내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춥니다.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리이기도 하죠. 형은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이번에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분명히 보입니다. 결정을 끝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형은 여자를 돌아봅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손을 내립니다. 손에는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막혔던 카드입니다. 여자에게 건네지 않습니다. 바닥 위 여자의 가방과 봉투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선언처럼 보이죠. 선택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그 카드를 봅니다. 처음으로 손이 움직입니다. 카드를 짚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 옆으로 손을 옮깁니다. 손이 멈춥니다. 여자는 고개를 듭니다. 아이들을 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자는 가방을 짚지 않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출입구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방향을 틉니다. 여자는 한 발 내딛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발이 아닙니다. 옆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의 이동입니다. 같이 가겠다는 뜻도 따라오라는 뜻도 아닙니다. 형은 그 발걸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이 결단은 지금 당장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걸요. 막내는 봉투를 다시 품에 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히요. 잃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공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결단이 끝난 뒤에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형과 막내는 출입구를 향해 걷습니다. 속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뒤따르지 않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여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잡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카드와 봉투가 놓인 바닥을 한 번 더 봅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그 선택이 가장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결단은 누가 옳았는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조금씩 본래의 얼굴을 되찾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죠. 다만 긴장이 빠진 자리에 일상의 움직임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직원 하나가 계산대를 정리합니다. 아까보다 손놀림이 느립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던 손이 잠깐씩 멈춥니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 간격이 방금 전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이더군요. 보안 요원은 출입구 쪽으로 돌아갑니다. 자세는 여전히 곧지만 시선이 이전과 다릅니다. 사람들을 훑는 방식이 아니라 상황을 살피는 쪽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누군가는 메시지를 보내다 멈춥니다. 방금 본 장면을 어떻게 말로 옮겨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얼굴들입니다. 형과 막내는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실내의 소음이 한꺼번에 차단됩니다. 밖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지죠. 형은 걸음을 멈춥니다. 막내도 자연스럽게 따라 멈춥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방금 전과는 다른 공기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막내가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봉투의 구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은 그 구김을 펴지 않습니다. 오늘의 흔적을 지우지 않겠다는 선택처럼 보이죠. 잠시 후 형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보다 어디로 가지 않을지가 정해진 걸음입니다. 건물 안에서는 변화가 더 눈에 띕니다. 직원이 누군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까 그 아이들. 문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끝내는 순간 자기 판단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다른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종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까 여자가 넘겨준 기록과 기존 자료를 나란히 놓습니다. 두 종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회의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밖에서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여자는 아직 건물 안에 있습니다. 자리를 옮겼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바깥을 봅니다. 아이들이 멀어지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여자는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오래 두면 지금의 선택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대신 시선을 거둡니다. 그건 역시 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직원 하나가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조심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낮아진 시선으로 말합니다. 확인된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짧은 동작입니다. 확인했다는 뜻이지 승낙이나 칭찬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자의 말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가깝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을 택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바뀝니다. 아까보다 어깨가 내려옵니다. 쫓기듯 움직이던 태도가 조심스럽게 바뀝니다. 여자는 가방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들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그대로 둡니다. 마치 이 공간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처럼요. 보안 요원이 다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보고가 아니라 확인에 가깝습니다. 회장님, 이동하실까요? 여자는 고개를 듭니다. 출입구 쪽을 봅니다. 아까 아이들이 나간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이라는 말이 시간을 늘리는 선택이 됩니다. 여자는 아직 이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형과 막내는 근처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버스가 멈췄다 떠납니다.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낯설죠. 막내가 말합니다. 형, 한 단어입니다. 뒤에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형은 그 한 단어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응. 형의 대답도 짧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습니다. 나란히 앉지만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봅니다. 이제는 그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열어 지퍼백을 다시 확인합니다. 유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진 것도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됩니다. 형은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리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변화는 아직 조용해야 할 단계입니다. 건물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이어집니다. 관리자가 상부에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바뀝니다. 사건 처리에서 확인 사항으로요. 단어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여자는 회의실 문 앞에 섭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도 섞여 있습니다. 여자는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서 나옵니다. 회의보다 다른 순서가 먼저라는 선택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습니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뜹니다. 그 사이 아이들의 세계는 이미 조금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밀려나는 방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곧 잊을 겁니다. 누군가는 오래 기억하겠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변화는 그렇게 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요. 이미 몇 개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변화의 끝에서 아직 말해지지 않은 감정 하나가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이미 기울어 있다. 백화점 외벽의 유리에는 낮과 밤이 겹친 색이 남아있다. 실내 조명은 더 밝아졌고 바깥 공기는 그만큼 어두워졌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간격이 조금 느려진다. 형과 막내는 건물에서 완전히 떨어진 위치에 서 있다. 유리 반사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겹친 형상은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분리된다. 형은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는다. 막내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다. 봉투의 구김이 손바닥에 닿는다. 오늘 하루 동안 생긴 자국이다. 막내는 그 자국을 펴지 않는다. 펼면 사라질 것 같아서다. 정류장 표지판 위에 불이 켜진다. 버스 노선 번호가 하나씩 밝아진다. 사람들이 줄을 선다. 줄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다. 각자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은 벤치 끝에 앉는다. 막내는 형 옆에 앉는다. 둘 사이의 간격이 이전보다 조금 좁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결과다. 버스 한 대가 멈췄다가 떠난다. 차체가 움직일 때 바람이 잠깐 스친다. 막내의 머리카락이 흔들린다. 막내는 고개를 숙여 그 흔들림을 정리한다. 형은 하늘을 본다. 구름이 거의 없다.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의 색이 남아있다. 형의 눈에 그 색이 오래 머문다. 오늘의 끝을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다. 건물 안쪽에서는 조명이 더 늘어난다. 청소 인력이 이동한다. 바닥이 닦이고 발자국이 지워진다. 조금 전의 장면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움직임이다. 여자는 건물 출입구를 나선다. 보안 요원이 몇 발 뒤에 선다. 여자는 손짓으로 그를 멈춘다. 보안 요원은 멈춘다. 그 거리만큼 여자의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여자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른다. 들이마시고 내쉰다. 호흡이 일정해진다. 눈앞의 도로에 불빛이 늘어난다. 차들이 지나간다. 각자의 속도로 흘러간다. 여자는 길을 건너려다 멈춘다. 신호가 바뀐다. 빨간 불이 켜진다. 여자는 그 불을 기다린다. 기다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표정이다. 형과 막내가 앉아있는 벤치가 멀리 보인다. 여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다. 오래 두지 않는다. 시선을 거두는 속도가 분명하다. 지금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쪽을 택한 얼굴이다. 버스가 다시 온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시 앉는다. 막내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손을 잠깐 놓았다가 다시 얹는다. 형은 가방의 지퍼를 확인한다. 닫혀 있다. 열지 않는다. 오늘은 확인하지 않는 날이다. 거리의 불빛이 더 많아진다. 건물 위 간판들이 켜진다. 낮의 색은 사라지고 밤의 색이 자리를 잡는다. 그 변화가 급하지 않다. 여자는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길을 건넌다. 차들이 멈춘다. 여자의 발걸음이 일정하다. 급하지도 늦지도 않다. 도중에 멈추지 않는다. 건너편 인도에 도착한 여자는 잠시 뒤를 본다. 백화점 출입구가 보인다. 유리문이 열리고 닫힌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온다.
여자는 그 흐름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 형과 막내는 일어선다.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닫힌다. 형이 먼저 오른다. 막내가 뒤따른다. 버스 안에 불빛이 켜진다. 좌석이 드문드문 비어 있다. 형은 창가에 앉는다. 막내는 그 옆에 앉는다. 봉투는 무릎 위에 그대로 있다. 버스가 출발한다. 창밖의 풍경이 뒤로 흐른다. 불빛이 길게 늘어진다. 형은 그 흐름을 따라 시선을 옮긴다. 여자는 인도 끝에 선다.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는다. 가방을 다시 들지 않는다.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는다. 주머니 속에서 손이 멈춘다. 바람이 분다.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린다. 여자는 그 흔들림을 그대로 둔다. 정리하지 않는다. 버스는 교차로를 지난다. 신호가 바뀐다. 도시의 소리가 이어진다. 형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비친 얼굴이 잠깐 겹쳤다가 사라진다. 막내는 눈을 감았다가 뜬다. 봉투를 다시 끌어안는다. 숨이 고르게 이어진다. 오늘의 끝을 받아들이는 몸의 반응이다. 여자는 발걸음을 옮긴다.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뒤가 아니라 옆으로 이어진 길이다. 건물의 불이 하나씩 꺼진다. 모든 불이 꺼지지는 않는다. 일부는 남는다. 남겨진 불빛이 밤을 지탱한다. 버스는 멀어진다. 형과 막내의 모습이 창밖에서 작아진다. 도시는 계속 움직인다. 각자의 시간으로 흐른다. 여자는 한 번 더 숨을 고른다. 이번에는 길게 내쉰다. 내쉰 숨이 보이지 않는다. 밤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불빛과 그림자가 나란히 놓인다. 어느 쪽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장면도 그렇다.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리고 그 남아있음이 다음 날의 아침을 조용히 준비한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